복수함수론 2 10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7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대값 a가 1보다 작을 때 이런 류의 족분이 0이 된다. 그리고 여전히 이 결과가 성립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야 되는데 a가 이제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절대값 a가 1이어도 성립한다.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형태는 많이 봤었죠. 이런 거 좀 어디서 봤었냐면 평균값 정리 얘기할 때 좀 그래도 많이 봤었죠, 그렇죠?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조금 뜬금없는 시작이기는 하지만 fz를 우리가 1-az라고 해보면 f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늘 쓰는 기호가 d가 이제 다 유닛 디스크인데 f는 d에서 제로를 갖지 않아요. 그쵸? 왜냐면 0이 되는 데가 z는 a분의 1밖에 없는데 절대값 a가 1보다 작으니까 z의 크기가 1보다 크죠, 그쵸? 그러니까 d 안에서는 제로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어널리틱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로그가 잘 정의가 됩니다. f는 2의 gz를 만족하는 어떤 어널리틱 펑션 g가 존재합니다. d에서 어널리틱인 g가 존재합니다. 근데 또 뭐를 만족을 할 거냐면 f의 크기는 2의 gz의 크기인데 이게 이거의 실수부가 되죠. 리얼 파트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 실수니까 로그의 fz는 z의 실수부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어널리틱 펑션의 실수부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하모닉 펑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얘도 하모닉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f0을 생각하면 f0이 1이니까 그러니까 2의 g0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f0도 제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모닉 펑션에서도 펑션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 민밸류 프로퍼티가 성립하죠, 그렇죠? 요거는 민밸류 프로퍼티가 성립한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이 펑션에 대해서 MVP라고 써보면 성립하니까 리얼 파트를 취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요 사실 자체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도 민밸류 프로퍼티가 성립한다라는 거는 뭐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 어널리틱 펑션에서 성립하는 민밸류 프로퍼티에다가 실수부를 취하면 되니까 얻을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 얘도 이미 기출에 나왔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 풀어봤으니까 이런 것도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요 과정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티오렘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f가 어널리틱이고 넌제로이면 로그 절대값 f는 하모닉 펑션이 됩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한 게 뭐였냐면 어떤 f라는 애 가지고 왔는데 어널리틱이고 넌제로예요. 그러니까 로그 절대값 f가 하모닉 펑션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정리하면은 f가 넌제로이고 어널리틱 펑션이면 로그 절대값 f는 하모닉 펑션이 된다. 그리고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는 민밸류 프로퍼티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2파이분의 1에서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죠. 절대값 1인 곳을 따라서 로그 절대값 fz를 적분해주면 로그 f0가 된다. 얘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잘 매개화해서 쓴 게 저게 되겠죠, 그렇죠? 0부터 2파이까지 로그 뭐 2파이분의 1은 이제 없어도 되니까 1-a의 2i 세타 d 세타가 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바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첫 번째 얘기는 했었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얘기는 절대값 a가 1이어도 여전히 이 똑같은 결론이 성립한다. 결론이 성립하냐라는 건데 이것도 잘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풀면은 이런 풀이에 의하면은 아까 1-az라는 이제 라지 f를 생각을 했는데 0이 되는 애가 뭐였냐면 z가 a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0이 되는 점이 이제는 절대값 a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절대값 z가 1인 곳에서 딱 0이 되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유닛 디스크, 오픈 유닛 디스크니까 1이 딱 뭐 크기가 1인 게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f는 넌제로예요. f는 여전히 당연히 어널리틱인 거는 똑같고 이거 넌제로예요. 어디에서? D 안에서. 왜냐면 유일하게 0이 될 수 있는 점이 a분의 1인데 이거의 크기가 딱 1이니까 여전히 D에서는 어널리틱이 안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a가 1이어도 이제 된다라고 뭐 끝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진짜 왜 그런지를 한번 직접 계산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a가 1이면 0부터 2파이까지 로그 1-a의 2i 세타 d 세타 한 거 0이다. 이제 요거를 보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a가 1이니까 a는 2의 i 뭐 알파라고 놓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적분은 0부터 2파이까지 로그 1-2의 세타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d 세타가 될 거고 뭐 치환해주면은 밑에다가 알파부터 2파이 더하기 알파까지 로그 1-2의 i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생긴 애냐면 이게 좀 뭘까를 생각을 해주면 얘는 다른 게 아니라 1과 2의 i 세타 사이의 거리니까 1이 여기에 있고 뭐 이 i 세타가 (1이) 여기 있고 2의 i 세타가 여기에 있었으면 이 둘 사이의 거리 얘니까 삼각형을 생각해서 반으로 쪼개주면은 여기가 이제 2분의 세타니까 1-2의 i 세타 크기는 절대값의 2 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얘고 로그 안에 2 사인 2분의 세타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주기가 2파이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는 이제 빼도 되죠, 그렇죠? 주기가 2파이니까.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로그 절대값의 2 사인 2분의 세타인데 요 세타 범위 내에서는
이 사인 2분의 세타고 이 범위 내에서는 양수니까 절대값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사인 2분의 세타 d 세타. 그래서 로그 2 부분 바깥으로 나가면 2파이의 로그 2고 뒤에 있는 게 0부터 2파이까지 로그 사인 2분의 세타 d 세타인데 얘 2분의 세타를 x로 치환하면은 얘가 0부터 파이까지 로그 사인 x dx가 되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마이너스 파이 로그 2라 그랬죠. 이거 2배 파이 로그 2라 그랬죠. 그쵸? 여기까지. 그래서 딱 상쇄가 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적분해서도 우리가 보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직접 적분해서 보이든가 아니면 사실 뭐 굳이 직접 적분할 필요가 없기는 했었죠. 왜냐면은 아까 했었던 이제 라지 f에 대한 아규먼트가 절대값 a가 1인 경우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립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잘 되니까 우리가 뭐 금방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대칭성을 잘 활용을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는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라지 f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떠올리는 게 쉽지는 당연히 않지만 이렇게 잘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8번은 이게 조금 계산이 많이 필요한데 얘도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는 정수는 아닌 u에 대해서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거를 보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주로 어떻게 했었냐면 이런 어떤 무한급수 계산 여기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많이 계산하죠. 값을 찾는 거는 주로 몇 급수를 이용을 했어요. 어떤 몇 급수 잘 막 미분해가지고 아니면 적분해서 뭐 함수 막 잘 곱하고 해서 뭐 값 대입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어떤 레지듀 티어렘을 이용을 해서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힌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f를 되게 복잡하게 생긴 얘로 놓고 얘를 절대값 z가 n 플러스 2분의 1인 곳에서 레지듀 티어렘을 쓴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라.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따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랑 칸투어를 다 줬어요. 우리가 레지듀 티어렘 써야 되는데 함수랑 칸투어를 다 줬으니까 u 플러스 어차피 z가 변수니까 z 플러스 u의 제곱분의 파이 코탄젠트 파이 z.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그래서 얘는 z 플러스 u의 제곱분의 파이에다가 사인분의 코사인. 그래서 폴이 언제 있냐면 폴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 이제 분모가 우선은 러프하게 생각하면 이제 0이 되는 애인데 마침 분자도 이렇게 분모랑 상쇄시키는 애가 없죠. 분모는 z가 0이면 상수인 애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분모가 0이 되는 애들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z가 마이너스 u일 때 오더 2짜리 폴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사인 파이 z가 0이 되는 거는 z가 정수일 때죠. 그렇죠? z가 정수일 때 심플 폴. 그래서 얘랑 안 겹치죠. 그렇죠? 왜냐면 z가 마이너스 u인데 u가 정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 폴이 서로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투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지름 n짜리인 원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n이고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2분의 1인 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심플 폴들, 얘네들은 여기 마이너스 n까지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렇죠? 0도 포함해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요 얘기를 깜빡했는데, n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절대값 u보다 크게 잡았으니까 u도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렇죠? 여기 어딘가에 u가 있고, 그래서 요 안에서 마이너스 n부터 뭐 k라고 표현을 해보면 n까지, k는 정수고 해서 심플 폴이 있고, z는 마이너스 u죠. 마이너스 u에서 오더 2짜리 폴이 있고. 그래서 이제 폴부터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뭐 기호를 이렇게 썼었죠. f에 대해서 마이너스 u에서의 폴을 계산해보면 얘는 z가 마이너스 u로 갈 때 제곱 곱해주고 미분한 거 생각하니까 뭐 어차피 오더 2짜리니까 개수는 이제 n-1 팩토리여서 1이고, 에다가 파이 코탄젠트 파이 z가 되겠죠. 탄젠트 생각하면은 탄젠트 미분한 게 시컨트 제곱이니까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개수가 파이 있으니까 제곱해서 이제 두 번 나갈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세제곱에 코시컨트 제곱 파이 u가 되죠. 그래서 코시컨트는 이제 사인 뒤집은 거니까 어차피 제곱해서도 뭐 마이너스 u에서 마이너스 u에 있던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사인 파이 u의 제곱분의 파이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더 2짜리 폴 하나 계산했고, 그 다음에 k에서, k는 이제 정수고 마이너스 n에서 n까지 있는 에서의 폴을 레지듀를 생각하면 얘는 그냥 없애서 u 플러스 k 제곱분의 파이에다가 코사인 파이 k, z가 k로 갈 때 사인 파이 z분의 z 마이너스 k니까 그냥 다 없어져서 다 없어지죠. 그렇죠? 왜냐면 요거 그냥 로피탈 정리 이런 거 써보면은 딱 코사인 파이 k가 되니까 없어져서 u 플러스 k 제곱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레지듀 티오렘을 써보면 레지듀 티오렘에 의해서 적분하는 거는 z의 크기가 n 더하기 2분의 1인 곳에서 u 플러스 z의 제곱분의 파이 코탄젠트 파이 z dz가 되고, 얘는 시그마 k는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u 플러스 k 제곱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u 제곱분의 파이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게 u 플러스 k 제곱분의 1 한 게 이게 돼야 되니까 결국 얘가 0이 되면 0으로 가면 좋겠죠, 그렇죠? 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요 적분이 0으로 간다. 요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요 적분을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잘 간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해보긴 했지만 여기서는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리의 목표는 저 적분의 절대값 씌운 거 플러스 2분의 1에서 U 플러스 Z 제곱분의 파이 코탄젠트 파이를 적분해 준 게 0으로 간다. 언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서 이 적분을 한번 이제 보면 얘가 뭐보다 작냐면 이제 절대값 요 안으로 넣어주면 파이 바깥으로 보내주고 z의 크기가 n 플러스 2분의 1인 곳에서 u 플러스 z의 제곱분의 코탄젠트 파이 z의 dz 크기. 그래서 얘를 잘 보면 분모부터 처리를 해보면 분모부터 처리를 해주면 얘는 이제 이쪽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쪽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한데 얘는 z의 크기 빼기 u의 크기의 제곱인데 z의 크기가 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n 플러스 2분의 1에서 u의 제곱 빼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u 플러스 z 제곱분의 1은 뭐보다 작냐면 적당히 n 더하기 2분의 1 빼기 u의 전체의 제곱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가죠. 얘는 괜찮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파이 코탄젠트 파이 z겠죠, 그렇죠? 요게 좀 우리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얘를 컨트롤할 수가 있냐면 절대값 코탄젠트 파이 z 얘는 이제 사인분의 코사인인데 사인 파이 z분의 코사인 파이 z인데 정의에 따르면 이제 얘가 2분의 뭐 2의 파이 i z니까 2 다 없애주고 2의 파이 i z 빼기 2의 마이너스 파이 i z 2의 파이 i z 더하기 2의 마이너스 파이 i z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z가 목소수니까 z를 x 플러스 iy라고 한번 써보면 얘는 2의 파이의 i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 ix 마이너스 y 크기 2의 파이의 ix 마이너스 y 더하기 2의 마이너스 파이 i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쪽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얘는 두 개를 나눠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은 뭐보다 작은 쪽으로 그 다음 밑에 이 주황색 얘는 뭐보다 큰 쪽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냥 쪼개서 각각을 이제 삼각부등식으로 크기 취해주면은 2의 파이 ix는 크기가 1이니까 없어져서 얘는 2의 마이너스 2의 파이의 ix 마이너스 y 더하기 2의 마이너스 파이 ix 마이너스 y니까 2의 마이너스 파이 y 더하기 2의 파이 y로 쓸 수가 있고 얘는 이제 반대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하니까 삼각부등식을 이제 반대로 써주면 2의 파이 i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 ix 마이너스 y 해서 아까랑 비슷하게 2의 이제 파이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 y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코탄젠트 파이 z의 크기는
2의 파이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 y 2의 마이너스 순서 맞춰서 파이 y 마이너스 파이 y여서 이거를 뭐 굳이 또 쓴다면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파이 y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또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그래프를 아마 여러분들 그려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인분의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y가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죠, 그죠?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코탄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역이 뭐냐면 z의 크기가 n 플러스 2분의 1 위에 있는 곳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y의 범위를 살펴보면 y의 범위는 y가 이제 허수부였으니까 허수부는 적당하게 뭐 바운디드 된 곳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바운디드다. 적당히 얘가 요런 곳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어떤 뭐 0인 곳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탄젠트 파이는 이런 컴팩트 셋 위에서 유니폼리 바운디드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통째로 바운디드가 되니까 이제 그냥 바로 뭐 예를 들어 얘가 라지 n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z는 n 플러스 2분의 1 위에서 아까 뭐 z 플러스 2의 제곱분의 파이 코탄젠트 파이 같은 거는 어떻게 바운드가 되냐면 m 곱하기 아까 뭐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2의 제곱 분의 1로 바운드가 됐으니까 여기다 뭐 원래 둘레 하나 곱해준다 하더라도 분모의 차수가 n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0으로 잘 가져오죠. 그래서 이렇게 요 레지듀 티어렘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코탄젠트 파이 z가 크기가 n 플러스 2분의 1 위에 있는 곳에서는 유니폼리 바운디드가 된다. 인데 요것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그렇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밑에 나와 있는 뭐 u 플러스 z의 제곱 같은 거는 바운드를 잘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번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는 9번 문제인데 얘는 사실 우리가 임용 문제 풀어보면서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복습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보고 뭐 증명 같은 거는 그때 좀 했었으니까 이제 좀 금방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하는 거는 F가 어널리틱이고 어떤 이제 Z0를 뺀 어떤 구멍난 디스크에서 어널리틱이고 그러니까 Z0에서는 아직 어널리틱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싱귤러리티를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F가 요런 부등식을 만족하면 F의 싱귤러리티는 리무버블이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리무버블 티오렘, 그러니까 제거 가능 특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리가 뭐냐면 리만 정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리만 정리가 있는데 리만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F가 어떤 한 점 빼고 어널리틱인데 그래서 A에서 싱귤러리티를 갖는데 F가 Z는 A 근처에서 바운디드다. 그러면은 F의 싱귤러리티는
리무버블이다. f가 z는 a에서 제거 가능 특이점을 갖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사실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요런 정리를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정리이고, 이제 예전 임용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했었던 얘기는 요런 정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뭐 D는 평면에서 오픈셋이 있고, A는 여기 한 점인데 F는 요 한 점 뺀 곳에서 어널리틱하다. 그랬을 때 다음이 동치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F가 Z는 A에서 제거 가능 특이점을 갖는다. 두 번째로는 F가 Z는 A 근처에서 바운드있다. 뭐 요거 두 개가 동치인 건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델타가 잘 존재해서 Z는 A는 빼야 되니까 이거이면 FZ가 잘 눌린다.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 있는 얘기죠. 세 번째 있는 얘기는 Z가 A로 갈 때 Z-A 곱하면은 0이 된다. 왜냐면 요거 두 개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뭐 사실 리만 티오렘이랑 똑같은 얘기니까 리만 티오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보일 내용은 바운디드인 거랑 A 근처에서 바운디드인 거랑 Z-A 곱하기 FZ가 0인 거랑 동치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쵸? 왜냐면 우선은 바운디드이면은 Z-A 곱하기 FZ가 0으로 가는 건 괜찮죠. 그죠? 왜냐면 F가 바운디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가도 잘 정의가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중요한 정리가 이거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왜 그랬냐면 우리가 새로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HZ라는 애를 Z-A의 제곱을 곱한 애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Z가 A가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Z가 A인 곳에서는 0으로 정의를 해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H는 어널리틱이니까 H'A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H'A를 생각하면 얘는 Z가 A로 갈 때 Z-A분의 FZ 빼기 HZ 빼기 HA인데 HA는 0이고 HZ는 Z-A의 FZ인데 나눠주면은 Z-A의 FZ여서 요거는 가정에 의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H는 그냥 D에서 어널리틱 펑션이 되고 왜냐면 A에서까지도 어널리틱이 됐으니까 그래서 H는 이제 어널리틱이니까 A0 더하기 A1Z A2Z 제곱 이렇게 나타내 보면 HA도 0이어야 되고 그쵸? 왜냐면 HA를 0으로 놨으니까 H'A도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Z-A로 해야 되죠. A2에 Z-A 제곱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A2에 Z-A 제곱 이렇게 나가는 함수가 될 거고 우리가 H를 이렇게 놨으니까 F는
C2 더하기 C3Z-A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FA를 C2라고 놓으면 라고 하면은 이제 어널리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리무버블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했었는데, 이제 요거를 알고 있으면 이제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F가 만족하는 게 요 등식이니까 FZ가 만족하는 거는 A 곱하기 Z-Z0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엡실론인데, 우리가 Z가 Z0로 갈 때 Z 마이너스 Z0의 FZ를 생각을 해주면, 양면에 Z 마이너스 Z0 곱해주면은 요게 뭐보다 작냐, A의 Z 마이너스 Z0의 엡실론보다 작고 얘 0으로 가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서 Z가 Z0로 갈 때 Z-Z0에 FZ를 곱한 게 0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티오렘에 의해서 얘가 어널리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우리한테 진짜로 딱 필요했었던 게 뭐냐면, Z가 Z0로 갈 때 Z-Z0의 FZ가 0이면 F는 Z0에서 어널리틱하다. 딱 요것만 필요하기는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얘네가 전부 다 동치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만 티오렘 관련해서는 요거는 우리가 임용 시험 문제죠. 그때 이제 뭐 로그도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 3문제 정도를 풀어봤는데 어렵긴 하지만 뭐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두면은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한번 잘 풀어보고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그리고 그 막힌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